자네 지금 몇 시인가? 큰 사위는 벌써 일어나서 집안일도 다 돕고 있다던데. 몇 시인데 아직도 이불에서 뭉개고 있는 건가? 장모님, 주말이라 좀 쉬고 싶었어요. 주중에 너무 피곤해서요. 피곤하다고? 큰 사위는 그렇게 바빠도 가족을 먼저 챙긴다던데. 자네는 언제까지 이렇게 게으르게 있을 거야? 저도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 이렇게 나태하게 살면서 무슨 이해를 바라는 건가? 젊은 사람이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할 것 아닌가? 현대사회에서 남자들이 겪는 압박은 실로 다양합니다. 특히 장모님의 기대와 비교 속에서 은근히 눈치 보는 사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말 아침조차 편히 쉬지 못하고 가족 내 비교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이 상황은 많은 사위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장모와의 갈등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딸 부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잡한 관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물론 장모님들의 마음은 모두 한결같이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겠지만, 한 다리 건너 사위가 듣는 마음은 아무래도 예쁘게만 들릴 리 없습니다. 사위와 장모의 관계 개선이 딸 부부의 행복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장모와 사위 사이의 갈등은 가족 내에서 복잡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대가 어긋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 내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소통의 부족과 잘못된 기대입니다. 장모가 사위에게 특정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사위는 이를 인식하지 못할 때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모와 사위 각각의 자존감이 높을 때 관계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어느 주말 오후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테이블에 앉아 사위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요즘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주말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하는 게 어떻겠나? 장모님 물론 함께하는 시간은 좋죠. 하지만 저희도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고 가끔은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요. 장모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우선 아닌가?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다른 날도 시간을 보낼 수 있잖니? 박호철 씨는 살짝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장모님, 저희도 주말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약속도 주말에 잡히고 저희 부부도 일주일 내내 바쁘다 보니 주말에야 좀 쉬고 싶거든요. 장모님은 약간 서운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바쁜 건 알겠지만 가족도 중요하다네. 계속 이렇게 시간을 못 맞추면 우리가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겠나? 박호철 씨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장모님 말씀에 동의해요. 하지만 저희도 사생활이 필요하다는 것만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모든 주말을 함께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알겠네. 너희도 힘들겠지만 가끔은 우리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네.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꾸나. 이 대화는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되면서 서로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대화는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달 한 번씩 장모와 사위가 서로의 기대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은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장모는 전통적인 가족 문화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만 사위는 현대적인 가치를 중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 개선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손주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가족관계 연구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상호 존중이 높은 경우 가족 내 갈등 발생률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기적인 대화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면 장모와 사위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며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위가 장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가족 내에서 흔히 간과되기 쉬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사위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지나친 간섭, 차별적인 대우, 비현실적인 기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위들은 장모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받곤 합니다. 장모가 사위의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여러 사위 중 특정 사위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때 이러한 스트레스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별적인 대우는 사위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 사위는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가정 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저녁 가족 모임 자리에서 장모님은 두 사위를 비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큰 사위는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다는데 작은 사위는 이번에 어떻게 됐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모님. 그래도 큰애처럼 성과를 내야지. 어떻게 번번이 낙방이야? 그렇게 게으르면 안 돼. 영호 씨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장모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니 이해해 주세요. 이 대화는 장모님이 사위들을 비교하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사위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존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사위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관계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양식의 차이도 스트레스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장모와 함께 사는 경우 이러한 차이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사위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강요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영호 씨는 주말마다 늦잠을 자고 싶었지만 장모님은 아침 일찍부터 집안일을 도우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영호야, 주말이라고 늦잠 자면 안 돼.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도 돕고 해야지. 장모님,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요. 주중에 너무 피곤해서요. 볼 때마다 자고 있던데 젊은 사람이 부지런해야지. 자네처럼 게을러서야 밥 먹고 살겠나? 주말에 늦잠도 좀 자고 싶어요. 장모님의 기대와 사위의 필요가 부딪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위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모와 사위 간에 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와 요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자의 역할과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간섭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 내에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40% 높다고 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차별이 개인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사위가 장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더 건강한 가족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장모는 사위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가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사위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모와 사위 간의 관계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장모와 사위 간의 관계는 가족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장모의 특정 행동은 사위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모의 행동 중에는 사위를 답답하게 만들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모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고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 사위는 그 속마음을 알기 어려워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소통이 부족할 때 사위는 장모의 기대를 오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가족 모임 후 윤정민 씨는 장모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윤서방, 이번에 우리 집에서 모임을 열었는데 자네가 좀 더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장모님,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네가 알아서 해주길 바랐는데 자네는 눈치가 좀 없어 보여. 다음엔 좀 눈치껏 해줘. 정민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은 왜 항상 미리 말씀을 안 하시고 나중에 꼭 딴소리를 하실까? 이 대화는 장모님이 자신의 기대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아 사위가 답답함을 느끼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위가 장모의 요구를 알지 못해 결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모가 사위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거나 사위의 경제적 상황을 비하할 때 이는 사위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사위는 자신의 능력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모님은 윤정민 씨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윤서방, 다른 사위들은 집도 사고 차도 샀다는데 자네는 언제쯤 계획이 있는 건가? 장모님,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남들은 다들 하는 걸 보면 자네는 왜 그러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 정민 씨는 속으로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왜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실까? 우리 사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이 대화는 장모님의 비현실적인 기대가 사위에게 경제적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장모의 지나친 간섭도 큰 문제입니다. 사위의 생활 방식이나 부부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할 때 사위는 자신의 독립성을 위협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섭은 사위가 자신의 결정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며 이는 장모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모님은 정민 씨와 아내의 사생활에 자주 개입하셨습니다. 윤서방, 이번 주말에 우리랑 같이 함께 이모댁에 가지 않겠나? 장모님, 저희 부부도 계획이 있어서 이번 주말은 힘들 것 같아요. 둘이 매일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특별한 날에는 그래도 가족도 중요하잖아. 정민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모님은 왜 우리 계획을 존중해 주지 않으실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장모는 사위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가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사위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가족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간의 과도한 간섭은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35%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불안장애 발생률이 28%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모와 사위 간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와 요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자의 역할과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간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모님과 정민 씨는 서로의 기대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자네가
힘들어하는 건 이해했어.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도움을 청할게.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도 더 노력해서 시간을 맞추도록 할게요. 장모와 사위 간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장모와 사위가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들 요소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가족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자존감의 중요성, 명확한 역할 분담, 그리고 소통의 활성화가 크게 기여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에 덜 휘둘리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모와 사위가 각각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때 그들의 관계는 더욱 만족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큰사위, 이번에 자네가 주도해서 가족 여행을 계획해보지 않겠나? 장모님,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여행지를 몇 군데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자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니 정말 든든하구만. 조성일 씨는 장모님의 신뢰를 느끼며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서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예입니다. 장모와 사위가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알고 존중할 때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역할의 경계가 명확할수록 서로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쉬워지고 이는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장모님과 성일 씨는 집안일과 가족 행사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네가 이번 가족 모임에서는 음식 준비를 맡아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장모님. 제가 주방을 맡을게요. 대신 장모님은 음료와 디저트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 역할이 분명하니 준비가 훨씬 수월하겠어. 이처럼 명확한 역할 분담은 양측이 역할을 확실히 인식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합니다. 정기적인 대화와 열린 소통은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모와 사위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때 그들은 더 깊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질을 높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성일 씨는 장모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관계가 좋아짐을 느꼈습니다. 장모님, 요즘 일이 바빠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가끔씩은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언제든 기꺼이 도와줄게. 성일 씨는 장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고 이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2024년 가족관계 연구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간의 정기적인 소통과 상호 존중이 높은 경우 관계 만족도가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가족 구성원은 갈등 상황에서도 더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서로의 성격이나 관심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모와 사위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때 그들의 관계는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일 씨와 장모님은 함께 공통의 취미를 찾았습니다. 자네도 등산 좋아한다면서? 우리 다음 주에 같이 가볼까? 좋아요, 장모님. 등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싶어요. 이처럼 공통의 취미를 통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쌓고 서로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장모와 사위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질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장모와 사위가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오해를 줄이고 갈등 상황에서도 더 원활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모는 사위의 성과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함으로써 사위가 가정 내에서 더 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는 사위가 장모와의 관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하고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장모와 사위는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모의 행동은 딸 부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모가 사위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딸 부부의 결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모가 사위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는 과도한 간섭, 비현실적인 기대, 차별적 대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이 딸 부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장모가 딸 부부의 사생활이나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할 때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사위는 자신의 독립성을 침해받는다고 느끼게 되고 이는 부부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오은철 씨는 아내와 함께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장모님의 간섭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말에 너희 둘이 여행 간다고? 가족 모임도 있는데 가족 모임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장모님, 저희도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다음 모임에는 꼭 참석할게요. 그래도 가족이 먼저 아닌가? 너희는 항상 함께할 시간이 많잖아. 은철 씨는 장모님의 말에 갈등을 느끼며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섭은 사위가 자신의 결정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며 부부 간의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위의 능력이나 경제적 상황을 비하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가지는 것도 부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모가 사위의 경제적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사위는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부부 간의 긴장감을 가져옵니다. 장모님은 은철 씨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위들은 다들 자기 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는데 자네는 언제 벌어서 월세를 면할 생각인가? 자네만 보면 답답해 죽겠네. 장모님,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들 평수 넓혀가며 살고 있는데 너희도 빨리 넓혀가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은철 씨는 이런 대화를 통해 경제적 압박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아내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미쳤습니다. 딸과 사위 간의 차별적 대우는 부부 관계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장모가 여러 사위들 사이에서 특정 사위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때 이는 딸과 사위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부부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부부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모님은 은철 씨보다 다른 사위를 더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큰 사위는 정말 든든한 사위야. 우리 작은 사위도 큰 사위처럼 해야 되는데. 장모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화는 장모님의 차별적 대우가 사위에게 어떻게 스트레스를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2024년 가족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간의 차별적 대우를 경험한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이혼율이 20% 높다고 합니다. 이는 가족 내에서의 차별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족 간의 과도한 간섭은 부부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장모가 딸 부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장모는 딸 부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과도한 개입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딸 부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들의 결정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모님은 은철 씨와 아내의 독립성을 존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너희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 더 믿어봐야겠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해.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희도 더 노력할게요. 이러한 대화는 장모가 딸 부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결정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또한 장모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사위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모가 딸 부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지할 때 이는 부부가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족 전체의 화목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장모와 사위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질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며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통, 공감, 그리고 신뢰 구축입니다. 장모와 사위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관계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모님과 사위 최영일 씨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최서방, 자네 요즘 많이 바쁘지? 자네 상황을 좀 더 알고 싶어. 장모님 맞아요. 최근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지치기도 해요. 가끔씩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렇구나, 이해. 내가 너무 간섭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자네가 필요할 때만 도와줄게. 이 대화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관계 개선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오해를 줄이고 갈등 상황에서도 더 원활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소통의 활성화는 관계의 질을 높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일 씨는 장모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관계가 좋아짐을 느꼈습니다. 장모님, 요즘 일이 바빠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언제든 기꺼이 도와줄게. 영일 씨는 장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고 이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장모는 사위의 성과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함으로써 사위가 가정 내에서 더 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는 사위가 장모와의 관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하고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모님은 영일 씨의 작은 성과들을 자주 칭찬하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우리 사위 이번에 회사에서 잘해줬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대단하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이렇게 응원해주시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화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사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2024년 가족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간의 정기적인 소통과 상호 존중이 높은 경우 관계 만족도가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가족 구성원은 갈등 상황에서도 더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서로의 성격이나 관심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모와 사위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때 그들의 관계는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영일 씨와 장모님은 함께 공통의 취미를 찾았습니다. 자네 등산 좋아한다면서? 우리 다음 주에 같이 가볼까? 좋아요, 장모님. 등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싶어요. 이처럼 공통의 취미를 통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쌓고 서로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모님과 영일 씨는 갈등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서방, 지난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볼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네, 장모님. 저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이 대화는 이성적인 문제 해결 접근이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장모와 사위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피드백과 이성적인 문제 해결 접근을 통해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장모와 사위는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모와 사위 사이의 관계는 가족의 조화로운 삶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핵심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주로 소통의 부족과 서로 다른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갈등의 요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대화와 소통은 근본적인 신뢰를 쌓고 관계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위가 장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대와 요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모의 과도한 간섭이나 차별적 대우는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딸 부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긍정적인 피드백과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의 이해와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은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장모와 사위가 이러한 노력들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딸 부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족 전체의 화목을 증진시키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상을 사는 지혜TV였습니다.